안녕하세요. 2026년 3월 9일 시민건강 논평입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임신 36주의 임신종결 시술을 받은 권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임신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 이른바 36주 만상 낙태 브이로그가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은 낙태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의학적 근거 없이 권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근거로 임신 중지 찬반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임신 중지가 왜 필수 의료 서비스로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왜 몰랐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임신 인지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제약, 정보 부족, 권력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후기 임신 중지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공식 논의가 이루어진 적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를 묻기에 앞서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성재생산 건강상담체계 구축,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별도의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출산을 전제로 한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정책만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 중지는 공적 의료체계 밖에서 시장의 상품이 되거나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신생아 살해 사건은 20여 건에 달하며 판결문에는 하나같이 임신 중지 실패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양질의 임신 중지를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책 부재가 여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임신 중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치료와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책임은 의료 제공자와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입니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민건강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